함수의 증가와 감소라는 개념이 있는데 f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두 수 x1, x2에 대해서 x1보다 x2가 클 때 함수값도 x2가 들어갔을 때가 x1이 들어갔을 때보다 큰 모든 x1, x2에 대해서 이렇게 성립했을 때 fx는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 반대가 되면 감소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수로그 함수에서 우리 증가함수, 감소함수 그런 개념을 배웠잖아. 자, 증가, 감소는 너무 어렵게 이해할 필요 없고 그래프가 자 오른쪽으로 가면서 판단을 하는데 내려가고 있으면 감소고 올라가고 있으면 증가가 되는 거야. 미분을 왜 공부하는지 생각했을 때 미분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프를 그리는데 어떤 미분이 활용되는 거야. 그래서 미분의 실용적인 어떤 부분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프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증가, 감소예요. 우리는 어떤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습을 아는 게 중요한 거거든. 우리 무슨 미술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프를 뭐 디테일하게 잘 그리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대략적인, 그걸 보통 개형 그러잖아. 그래프의 개형. 대략적인 모습을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게 증가, 감소란 말이야. 그래프가 어디까지 증가를 하고 어디서부터 감소를 하고 다시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런 증가, 감소가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 그래서 미분을 통해서 어떤 그래프의 증가와 감소를 알 수가 있게 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자 이렇게 돼. 여기 나와 있죠? 자, 이 어떤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 f'x가 양수가 되면 그 구간에서 fx는 증가를 하고, 즉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반대로 f'x가 음수면 자 fx는 감소가 되고 그래프는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야.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야. 주어를 정확히 알아야 돼. f'x는 도함수지. 도함수가 양수면, 자 도함수에 대해서 원래 함수를 우리 보통 원함수라고 그러거든. 원래 함수, 원함수라고 그래.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원함수는 증가를 한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올라간다고.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면 원함수가 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 아주 단순한 얘기지만 이게 오늘 배우는 그 단원의 핵심적인 개념이야. 그래서 도함수는 뭐가 중요하냐? 선생님이 앞으로 자주 물어볼 거거든. 도함수는 부호가 중요한 거야. 양수인지 음수인지. 원함수는 도함수의 부호에 따라서 원함수는 증가, 감소가 결정된다고. 그래서 468페이지 보세요. 아니 468번.
지금 여기 그래프가 하나 있지. 근데 이 그래프는 y는 f'x지. 도함수잖아. 자, 방금 전에 얘기했지? 도함수는 뭐가 중요해? 부호.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한데 이 도함수라는 게 y 값이지. y 이퀄 f'x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y가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한 거야. 이 그래프에서 y가 양수인 것은 빨간색 부분이지. 빨간색 부분이 y가 양수지. 자,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인 것은 이 노란색 부분이지. 이렇게 본다고. 그러니까 도함수는 x축을 기준으로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래프의 구간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라고. 노란색은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야. x축 기준으로 위 아래를 자 보는 거야. 도함수는. 그러면 어쨌거나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곳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플러스 1일 때 두 군데지. 자, 요게 이제 중요한 점들이야. 자, 선생님이 도함수는 부호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나의 목적은 뭐냐면 원함수야. 나는 y 이퀄 fx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난 알고 싶은 거야.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도함수를 이용해서 알 수 있다는 거거든. 어떻게? 도함수가 양수면 원함수가 증가, 도함수가 음수면 원함수가 감소. 그래서 요 f'x 밑에다가 fx를 그릴 건데, 나의 목적을 그릴 건데, 자, 이렇게 하세요. 자,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인 곳에다가 이렇게 점선을 내려서 여기 밑에다가 파란색으로 내가 원함수를 그릴 건데, 자, 여기는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지. 마이너스 1 왼쪽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는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 자, 여기는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지. 이렇게 표시를 해, 부호를. 그리고 나서 아까 설명했던 거. 도함수가 플러스야. 그럼 원함수는 증가를 한다고.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자, 그럼 올라가는 모양을 그리면 돼, 대충.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는 마이너스야, 도함수가. 그럼 그래프가 내려가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1 오른쪽은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는 그래프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자, fx 그래프가 파란색이라는 소리야. 선생님, 직선인가요? 직선은 아니야. 그런데 이게 직선이든 곡선이든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가 알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그냥 찍찍찍 이렇게 하면 돼. 그래프가 대략 이렇게 생겼다고. 원래는 이렇게 스무스한 곡선이 되는데 이거 상관없다고. 이렇게 그려지나 이렇게 그려지나 답을 고르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 이 파란색이 뭐야? fx 그래프야. 그럼 이 파란색 그래프를 보고서 우리 답을 해보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는 감소를 한대. 마이너스 1하고 1은 여기를 얘기하잖아. 여기는 감소를 하지. 증가 감소는 너무 쉬워. 올라가면 증가하고 내려가면 감소야. 감소. 맞아. 그 다음에 1 오른쪽에서는 증가를 한대.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극대값, 극소값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데, 자, 여러분 여기 꼭대기 부분이 있지. 그죠? 얘를 갖다가 극대점이라고 해. 극대점. 자, 여기 이 부분 있지? 극소점이라고 해. 자, 극대점, 극소점은 말 그대로 점이기 때문에 몇 콤마 몇 이런 개념이야. 점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극대값, 극소값 이런 값들은 선생님이 값이 들어가면 y값을 뜻한다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이 점의 y값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지금 몇인지 몰라. 그 다음에 이 점의 y값
자, 얘네들을 각각 극소값, 아니 극대값, 극소값이라고 얘기해. 자, 무슨 값은 y값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어찌 됐건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갖지, 맞지? 그 다음에 0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틀렸어. 0은 여기 어디야? 이런 데 있는 거야.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태 어딘가에 있는 점이겠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잘못됐다.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자, 극대값, 극소값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뭐 이렇게 갈 수 있거든?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돼 있어. 그러면 극대점은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있죠. 극소점은 이렇게 있죠. 자, 여러 개 가능한 거야. 그러면 이 점의 y값, 이 점의 y값이 각각 극대값, 이 점과 이 점의 y값이 극소값이 되는데, 그러면 극대극소하고 최대 최소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전혀 개념이 다른 거야. 최대 최소는 예를 들어서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존재한다고 해보자. 어떤 그래프가 여기로부터 여기까지 존재해.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야? 여기겠죠. 이 점의 y좌표. 최소값은 이 점의 y좌표가 되겠지. 그러면 이 점은 극소값도, 그러니까 이 점의 y좌표는 극소값이 되면서도 최소값이 되겠지. 자, 그래서 극대극소는, 자, 어떤 함수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뀔 때 그때가 극대, 반대로 감소해서 증가로 바뀔 때 그때가 극소다. 그렇게 판단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자, 근데 얘는 도함수야. 자,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 밑에다가 y는 fx, 즉 원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자, 도함수가 얘야. 그래서 이 x축을 기준으로 위쪽이 플러스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죠.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요 밑에다가 파란색으로 원함수를 그릴 건데 플러스야.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 그래프가 증가한다 그랬지. 그 다음에 여기도 플러스 아니니? 그러면 근데 x축이랑 여기가 만나긴 해. 그래서 여기 점에서 어떤 상황이 생기긴 해. 그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리고 나서 그냥 증가를 해, 얘도. 맞아? 어디까지, 여기까지 증가를 하지?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마이너스니까 감소를 해요. 그래서 원함수의 그래프가 파란색으로 생긴 거야. 즉, 이 그래프는 극대값 하나만을 갖는 거지. 자, 그래서 내가 왜 이 그래프를 그렸냐면, 우리 극대극소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거든. 극대극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만약에 x 이퀄 a에서 극값을 가져. 그러면 기본적으로 f 프라임 a는 0이야. 즉 도함수가 x축하고 만나는 곳에서 원함수의 극값이 생겨.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랑 여기는 지금 도함수가 0이 되는 곳이잖아. 근데 아까 이렇게 그래프가 됐었거든. 그럼 얘랑 얘는 도함수의 값이 0이야. 그랬을 때 원함수가 극값을 가져. 이렇게 극대극소 생겨. 근데 얘는 똑같이 도함수의 값이 0이야. 여기 0, 여기 0, 여기 0이다 이 얘기야. 그런데 여기서는 원함수의 그래프가 극값을 갖지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극값을 갖기 위한 충분 조건은 아니야. 자, 조건이 하나가 더 필요한데, 자, x 이퀄 a의 좌우에서 f 프라임 x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부호가 change
f 프라임 x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 자, 예컨대 여기지. 플러스였던 게 마이너스가 되잖아? 얘는? 그러면 어떻게 돼? fx가 거기서 극대를 갖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자, 극소를 가져. fx가. 자,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이게 이 내용이 자, 극대 극소의 핵심이야.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지. 이 두 가지가 만족됐을 때 비로소 x 이퀄 a에서 이제 극값을 갖게 되는 거. 근데 당연히 f 프라임 a가 0이라고 해서 x가 a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반대로 x 이퀄 a에서 극값을 가지면 당연히 f 프라임 a는 0이겠지. 방향을 잘 봐야 돼. 1번이 성립한다고 극값이 있는 건 아니라고. 1번과 2번이 성립해야지 극값이 있는 건데 그거 하고 극값이 존재하려면 f 프라임 a가 0이어야 돼.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가려면 내신이 1등급이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수능이 1등급이어야 돼.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 서울대를 가려면. 그지? 그런데 내신이 1등급이면 서울대 갈 수 있다. 이건 틀린 말이지. 서울대 가려면 내신도 1등급, 수능도 1등급이어야 돼. 근데 내신이 1등급이면 서울대에 갈 수 있다. 이건 틀린 거라고. 근데 반대로 서울대에 갔어. 그럼 서울대에 간 애는 내신이 1등급이다. 이건 맞는 얘기라는 거지. 자, 그래서 자, 구별을 좀 해야 돼. 한 문제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자. 447 봐보세요. 한 문제만 하고 쉴게. 여러분, 나는 fx라는 그래프가 알고 싶어. 그러면 이 그래프가 알고 싶으면 이게 필요해. 기본적으로 도함수가 필요한 거야. 도함수는 뭐야? 이거 미분한 거. 왜 이게 필요하냐면 이거의 부호, 즉 이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나 아래에 있냐에 따라서 fx가 증가하거나 감소를 한다는 거지. 근데 이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습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증가 감소거든. 어디까지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어디서부터 내려가고 어디서부터 다시 올라가,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걸 알아야지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습을 알 수 있어. 그래서 미분을 그래서 하는 거야. 도함수의 부호를 따지기 위해서.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 그러면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자 12 끝 이렇게 되거든. 여러분, 도함수를 구했더니 2차 함수가 되지. 2차 함수는 중3 때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리면 돼. 자, 얘는 뭐 꼭지점이 0,12고 위로 볼록이야.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x절편이 중요해. 왜냐하면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x축이랑 만나는 곳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도함수가 이퀄 제로가 되는 x값을 찾는 거야. 자, 이거는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좀 외워. 미분을 해. 그 다음에 미분했을 때 값이 0 나오는 것을 찾아. 그럼 얘 찾으면 넘겨가지고 x값 구하면 뿔마 2거든. 자, 여기가 이 도함수의 그래프가 지나가는 곳이야. 자, 꼭지점은 0,12야. 이런데 꼭지점이 있고 그 다음 여기 지난다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생긴 거야. 지금 그린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게 도함수라고. 그래서 도함수는 뭐가 중요해? 부호. 부호가 어떻게 돼? x축 위에 있으면 양수, 밑에 있으면 음수야.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가 중요한 값이 되는 거야.
자, 도함수가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 다시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x축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고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야. 그러면 원함수는 감소를 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증가를 해요. 그 다음 다시 2부터는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감소를 해.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야. 뭐가? 여기 fx 2 조금만 있다가 다시 하자. 내가 y는 fx라는 그래프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어. 그러면 도함수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도함수는 미분하는 거잖아. 미분을 왜 하냐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그랬어. 왜 그러냐면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는 증가 감소라는 거거든. 어디까지 그래프가 증가를 하고 어디서부터 감소를 하고 다시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게 그래프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증가 감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미분을 하고 거기에는 이런 원리가 적용된다고.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원함수는 증가를 해.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 반면에 음수면, 도함수가 음수면 원함수가 감소한다.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다, 이 소리.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하고 그래프가 증가 또는 감소를 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은 결국에 도함수가 0이 되는 곳이 돼.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야. 자, fx가 3차 함수야. 즉 ax 3승, 자, 뭐 이렇게 나가. 그런데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좀 할게. 음수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반대가 되긴 하는데 이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자, 이 3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것도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도함수를 구해.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고 역시 2차항의 개수가 양수가 되겠지. 그러면 도함수는 우리가 익숙한 2차 함수가 돼. 그런데 도함수는 중요한 것이 부호란 말이야. 자, 부호는 결국에 0보다 크냐 작냐기 때문에 중요한 게 도함수가 0이 되는 곳이 중요하거든. 그러면 이 도함수가 0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x절편을 뜻하는 거야. 이 equal 제로라는 것은 x축을 뜻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2차 함수가 x축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자, 이 3차 함수의 모습이 달라져. 그래서 x축, 자, y축은 의미가 없어. 지금 이런 설명할 때는 이 도함수가 x절편이 두 개가 생겨. 즉 x축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할 수 있고 이렇게 안 만날 수 있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x축하고의 관계란 말이야. 자,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길 수 있는데 도함수는 부호를 보는 거야.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즉 이 노란색으로 그린 부분은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 보라색으로 그리는 이 부분은 음수 아니니 도함수의 함수값이 여기는 음수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 뭐 알파라고 그러고 여기 베타라고 하면 알파 베타는 f'x가 0이 되는 곳이지. 즉 f'알파가 0이고 f'베타가 0인 거야. 아무튼 여기 지금 그려진 2차 함수는 y equal f'x의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통해서 나는
궁극적으로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이 fx, 즉 3차 함수의 그래프라는 거거든. 자, 그래서 요 도함수 밑에 쪽에다가 자, 이 3차 함수 fx를 한번 그려볼게. 여기 2차 함수하고 이 3차 함수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보기 위해서 그냥 편의상 이렇게 그린다는 거야. 자, 알파 왼쪽은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잖아. 그러면 fx 원함수는 증가를 한단 말이야. 조금 전에 얘기했지? 도함수가 양수면 fx가 증가.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 증가를 해. 알파까지는. 그 다음에 알파랑 베타 사이에는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니까 감소를 해. 그 다음에 베타 오른쪽에서는 다시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다시 증가를 하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와 같은 형태를 취하게 돼.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물론 선생님 이게 직선인가요? 아니지. 직선은 아니에요. 곡선이라서 뭐 이렇게 스무스하게 그려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스무스하냐 이렇게 뭐 직선이냐 상관이 없어.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증가냐 감소냐 그게 알고 싶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는 알파, x값이 알파고 여기는 x값이 베타잖아. 자, 여기 설명을 할 텐데 이 점을 뭐라고 하냐면 극대점이라고 그래. 자, 이 점을 극소점이라고 해. 자, 예컨대 이 점은 함수값은 f알파가 되겠지. 왜냐하면 지금 이 파란색 그래프는 fx거든. 그러니까 x값은 알파고 y값은 f알파가 될 거야. 여기 극소점은 x값 베타가 되고 y값 f 베타가 되겠지. 그래서 점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자, 이 두 개를 합쳐서 뭐 극점이라고도 얘기해. 그런데 이 점의 y좌표에만 내가 관심을 두면 얘랑 얘는 점이 아니지. 자, 얘는 값이라고 해. 그래서 극대값이라고 하고 얘는 극소값이라고 해. 우리 수학에서 무슨 값 나오면 그건 y값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이 돼. 그래서 극대점은 그래프가 증가를 하다가 감소하는 이 지점을 얘기하는 거고, 극소점은 감소를 하다가 증가를 하는 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최대 최소하고 극대 극소하고 차이가 뭐냐면 이렇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어. 근데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의 범위가 된다고 쳤을 때 여기 두 군데가 극대점. 자, 여기가 극소점이야. 그러니까 극대는 두 개, 극소는 하나가 되겠지. 그러니까 극대 극소는 여러 개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최대 최소는 그 중에서 자, 이 그래프를 위아래로 봐서 제일 높이 있는 여기가 최대값이 되는 거야. 최소값은 여기가 되겠지. 자, 최대 최소는 제일 높이 있는 값. 물론 최대 최소도 y값을 뜻하는 거지. 자, 제일 낮게 있는 값. 그렇다면 이 점은 극대값이 나오기도 하고 그게 곧 최대가 되기도 하지. 그러니까 극대 극소하고 최대 최소는 동일한 개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 점이 동시에 될 수 없다는 소리도 아니야. 이 점은 극대가 되기도 하고 최대가 되기도 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차이를 구별을 해야 되고, 자, 도함수가 이렇게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을 때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극대값, 극소값 두 개가 모두 있어. 자, 요 도함수가 이렇게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지 않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자, 여기 두 개의 도함수를 이용해서 원함수 fx를 그려볼 텐데,
우리 fx에 대해서 f'x를 도함수라고 하고 f'x에 대해서 fx는 원함수라고 얘기를 해. 자, 아무튼 여기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지. 여기는 물론 0이긴 해. 그래서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됐을 때 원함수는 어떻게 생기냐면 그래프가 여기 도함수가 플러스니까 증가를 하지. 그런데 여기 잠깐 0이었다가 여기 다시 증가를 하니까 자, 여기도 이렇게 증가를 해. 그래서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원함수, 3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더라. 자, 이렇게 생겼어. 여기는 온통 플러스지. 그러니까 자,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자, 물론 이 두 개의 그래프는 달라. 여기가 만약에 알파라고 하면 알파에서의 상황이 얘는 어떤 상황이 생기거든. 자, 얘는 그런 상황조차 안 생겨. 선생님이 왜 그런 상황이라고 대강 얘기하냐면 알 필요가 없어 지금은. 자, 그래서 이 경우하고 이 경우는 자, 구별할 필요가 전혀 없고 지금으로서는 자, 어쨌거나 어떻게 돼? 그래프가 계속 증가만 하는 거야. 여기는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데 얘는 증가만 해. 왜 그렇지? 도함수의 부호가 항상 양수만 되기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물론 여기도 오해하면 안 돼. 이게 뭐 직선이 된다는 소리는 아니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곡선의 형태로 계속 올라가는 형태를 취하는데 상관이 없다고. 뭐 직선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든 곡선이든 상관은 없어. 자, 그래서 얘네들은 극값을 갖지 않아. 여기는 극값이 두 개가 있지. 극대 하나 극소가 있는데 여기는 극값이 없어.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고 했을 때 자, 3차 함수의 그래프는 두 가지 모습이 가능한 거야. 이렇게 생기거나 쭉 올라가기만 하거나. 그래서 경계선을 여기다가 그려서 자, 여기가 경계야. 이런 그래프가 있고 이런 그래프가 있다. 그래서 심플하게 정리하면 대문자 라지 n처럼 생긴 그래프가 한 종류가 있고 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한 종류가 있어. 3차 함수에서 3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에는 이거 아니면 이거야. 음수면 거꾸로 이렇게 되거나 자,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언제 이런 그래프가 되고 언제 이런 그래프가 돼? 자, 도함수가 x절편이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왔을 경우에 자, 이런 그래프가 되고 선생님이 이렇게 생긴 것을 그냥 일반적인 3차 함수의 모습이라고 얘기할게. 이거는 약간 변칙적인 모습.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3차 함수의 모습이 되기 결론이야 이게.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기 위해서는 3차 함수의 도함수가 자, x절편이 서로 다른 게 두 개 또는 방정식으로 봤을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거야. 그러면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하면 딱 나오는 게 있지? 뭐야? 판별식이 0초과. 자, 여기 판별식이 0초과가 되는 거야. 자, 여기는 판별식이 0인 거고 여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잖아? 그랬는데 두 개를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여러분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길 수 있고 이렇게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생기려면 자, 미분한 게 판별식이 뭐야?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기려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증가만 하는 어떤 모습을 자, 표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네 가지가 있어. 자, 이렇게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생겼다라는 어떤 표현이야. 첫째,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를 표현하는 거. 첫째, 극값을 갖지 않는다. 둘째, 자, 450번처럼 실수 전체에서 증가를 한다. 또는 증가함수다. 그런 표현.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다.
그 다음에 자 1대1 대응하고 똑같은 말이 역함수가 존재한다. 자, 이런 말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상황을 나타내는 거야. 1대1 대응 알죠? 이렇게 생기면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가로선 그랬을 때 교점이 2개 이상 나오면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 되어야 역함수가 존재한 거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생겨야 되고, 이렇게 생기려면 3차를 미분한 게 어떻게 돼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보통은 판별식에서 그 0이 되는 것은 여기 많이 붙거든? 1학년 때는 뭐 서로 다른 실근이라고 나오면 이렇지만 그냥 실근이라고 나오면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우리는 판별식 따질 때 등호를 보통 크다라고 붙이는 거에 익숙한데 여기는 조심해야 돼. 이쪽 작다 쪽에 등호가 붙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모두 증가한다고 보는 거야. 즉 여기서 주의할 게 또 이따가 좀 얘기할 텐데, 얘는 비록 요 부분은 지금 도함수가 0이 되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 점 하나는 증가를 하는 상태도 아니고 감소를 하는 상태도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그런 점이 한 점이 섞여 있어도 이 경우도 함수가 증가를 한다고 얘기해. 모든 실수에서 증가라고 얘기한다고. 예컨대 함수가 fx가 x 3승이야. 그러면 이거 도함수가 3x 제곱이고 이거 보다시피 이렇게 접하잖아. 그래가지고 요 그래프를 그리면 지금 도함수가 x축에 접하고 이렇게 위로 있으니까 계속 원함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제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거든. 요 x 3승 그래프는. 근데 이 fx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증가한다고 얘기를 해. 근데 이게 도함수고 f'0은 0이란 말이야. f'0이 0이라는 것은 x가 0일 때는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 양수가 아니니까. 하지만 이런 게 하나 섞여 있어도 이 함수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가 함수라고 얘기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자, 그래서 요 얘기는 이따가 할 기회가 있을 거야. 자, 그래서 3차 함수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 자, 한 번만 결론적인 부분 다시 얘기해 줄게. fx가 3차 함수야. 그러면 3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하고 음수인 경우가 있는데 3차항의 개수가 양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생겨. 음수면 이렇게 생기거나 자 이렇게 생겨. 그러면 언제 이렇게 일반적인 그래프의 모습이 되고 언제 이렇게 되느냐? 도함수에 따라 다른다 그랬지? 자, 이 도함수가 2차 함수가 될 텐데 그게 x절편이 2개가 있어야 된다고. 서로 다른 2개가 있어야지 일반적인 그래프가 돼. 즉 도함수의 판별식이 양수인 경우에 이렇거나 이렇거나 일반적인 그래프가 되고 도함수에서 이퀄 제로라고 붙인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만 하거나 감소하는 그래프가 된다라 그랬어.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자 이것들을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 450번부터 볼 텐데 자 실수 전체에서 증가를 하래. 그러면 지금 3차항의 개수가 양수잖아. 그러면은 3차항의 개수가 양수다. 이렇게 생기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런데 뭘 원해? 이거를 원한다는 거잖아. 이거를 원하는 게 표현이 4개가 있다 그랬지. 자, 실수 전체에서 증가. 자, 극값을 갖지 않는다. 1대1 대응이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미분한 거에 대해서 판별식을 써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0보다 크다. 그래서 요거 미분하면
자,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이퀄 제로라고 붙였을 때 방정식이 되니까 거기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는 그냥 3분의 1 이상이 돼서 5번이 답이야.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유형 8을 먼저 할 텐데, 자, 유형 8은 fx가 3차인데 극값을 갖도록 하래. 3차의 개수 지금 양수잖아. 그럼 이거 아니면 이거란 말이야, 그래프가. 근데 여기서 극값을 갖는 것은 보다시피 이거죠.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를 빼먹었는데, 중요한 얘기를 빼먹었는데, 얘는 극값이 몇 개야? 2개. 얘는 극값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자, 2대 0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좋아. 이따가 4차 함수 설명할 텐데 4차 함수는 3대 1이 되거든. 2대 0, 3대 1. 우리 축구에서 많이 나오는 스코어잖아. 기억하기가 좋단 말이야. 3차 함수 2대 0이야. 4차 함수 3대 1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생기란 얘기지. 그러면 미분한 다음에 판별식이 0초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미분에 이퀄 제로라고 붙여 판별식을 쓰면 이렇게 돼. 이게 0초과. 등호는 들어가면 안 된다. 등호는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붙는 거야. 그래서 이거 풀어준 게 1번이 답이야. (473은) 그냥 말로 설명하고 계산은 안 할게. 너무 쉬우니까. 얘는 3차항의 개수가 양수인데, 그러면 그래프는 이거 아니면 이건데, 자, 극값을 갖지 않는 건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미분한 2차가 판별식이 뭐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거 풀어주면 돼. 그거 뭐 계산은 뭐 쉬울 테니까 각자 하세요. 자, 다시 처음으로 앞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안 푼 유형들을 쭉 정리를 할 텐데, 454번은 의외로 이거는 사실은 조금 심화적인 부분이거든. 왜 그러냐면 자, fx가, 여러분, 이 주어가 fx야. fx가 감소, 이거거든. 핵심만 따가지고 이 문장을 보면 fx가 감소한대. 근데 전범위면 너무 쉬운데 이 문제는 어떤 제한된 범위, 여기에서 감소한대. 그러면 예를 들어서 f'x가 양수야. 근데 지금 여기 감소니까 다르게 할게. f'x가 음수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fx가 감소한다 그랬어. 그지? 자, 이건 참이야. 그런데 이거의 여기, 즉 이쪽 방향이 참인지 볼 텐데, 자, 이쪽 방향은 참이 아니야. 약간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인데, 즉 무슨 말이냐면 fx가 감소하잖아. 그러면 f'x가 음수,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등호가 붙어. 좀 전에 도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있는 거 있었잖아. 근데 이쪽 부분이 모두 증가가 됐었지. 모든 실수에서 증가. 이거 그래프를 구별할 이유가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도함수가 0이 되는 게 있더라도 증가, 감소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아까
x 삼순 그래프 설명하면서 x 이퀄 0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증가함수라고 얘기하는데 문제가 안 된다 그랬지. 그거랑 연결해서 생각하면 돼. 즉 fx가 감소다. 그러면 fx가 0보다 작다가 아니라 0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가 여기 붙는다고. 그래서 이 문제도 결국에는 fx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f'x가 음수라고. 자,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여기 등호 붙어야 된다고. 그래서 f'x 구해볼까요? 3x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a잖아.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어디서? x가 1, 2 사이에서. 결론이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 등호가 붙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요 부등식이 이 범위에서 성립하면 되거든. 근데 이제 이거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수1에서 지수로그 함수 할 때 나왔던 상수를 따로 분리해가지고 두 개의 그래프, 특히 분리된 상수는 그래프에서 가로선이 되기 때문에 그 가로선을 위아래로 적당히 움직여가지고 이 어떤 부등식을 해결하는 게 있었거든. 그거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한번 풀어볼게. A가 상수인데 좌변에다 그냥 A 혼자 분리를 해줘. 그리고 나머지를 넘겨. 참고로 이 범위에서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라는 지금 여기에 지금 상황은 미분하고 아무 상관없는 고1 과정이야. 사실은. 자, 이렇게 분리를 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요 2차 함수를 그려. 이 범위만 그리겠다는 거야. 그럼 일단 이 2차 함수는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꼭지점이 1,3이고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이 없으니까 뭐 원점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애거든. 그런데 1부터 2까지 존재하지.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2일 때는 여기가 0이니까 2는 여기 또 다른 x 절편일 거 아니야. 여기가 2지.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 노란색 부분만 존재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 상태에서 상수 a라는 상수함수의 그래프, 즉 가로선인데 얘가 이 2차 함수보다 아래에 있는 거야. 아래에 있거나 붙어 있는 것까지 된다는 건데, 자, 아래에 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니니? 여기는 지금 이 a는 y 값이거든. y 입장에서 여기는 0 아니야. 그래서 a는 0보다 아래쪽으로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등호는 a가 0이라는 것은 이렇게 된다는 소리거든. 이렇게 되면 될까? 되지.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아래에 있어도 되고 붙어 있어도 되는데, 여기 자체가 구멍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난다고 해도 얘네 둘이 붙어 있는 게 아니야. 아래에 있는 거지, 얘가.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a는 0이 돼도 이 조건에 맞는다 소리야. 그래서 여기 등호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정답은 자 1번입니다. 자, 선생님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 그냥 여기서 그대로 두고 이 2차 함수가 이 범위에서 함수값이 다 음수면 되거든. 뭐 등호가 있으니까 그건 뭐 따져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 2차 함수는 이렇게 되거든. 자, 뭐야? 대칭축이 1로 고정돼 있어. 지금 범위는 1부터 2인데 여기가 대칭축이야.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야.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돼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왜 안 되냐면 여기가 1이거든. 그럼 1부터 2는 여기서부터 뭐 여기 2 어디까지? 2일 때 함수값까지 이렇게 존재하잖아.
근데 이게 여기까지는 함수값이 음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양수잖아. x축 위로 올라가니까 1부터 2 사이에서는 음수만 돼야 된다고, 함수값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이 오른쪽을 통과해야지. 그러면은 1부터 2까지가 여기 범위에 해당하니까 얘는 지금 x축 아래로만 그래프가 있잖아. 된다고. 이렇게 생겨야 된다. 그래서 안 되는 거하고 되는 거의 차이는 뭐냐면 2일 때 함수값이 0보다 작아야 돼. 자,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자, 같아도 돼. 즉, 요 2차 함수 자체가 2일 때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2일 때 함수값은 여기가 12 빼기 12가 되니까 결국 a라는 거지.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자,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1번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457번은 뭐 너무 쉬운 건데 자, 그냥 복습 차원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빠르게 하는 것 두 가지를 알려줄게. 먼저 f 프라임 x가 필요해. 그래서 이렇게 돼. 그리고 f 프라임 x를 그리면 자, 보다시피 x 절편이 이거 0이라고 놓으면 뿔마 1이지.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이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거든. 도함수의 그래프가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야. 그러면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나는 원함수의 그래프를 예상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1 왼쪽은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원함수는 감소를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증가를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감소를 해.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가 극소가 되는 거고 플러스 1일 때가 극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은 자, 각각의 y값을 뜻하는 거야. 함수값. 원함수의 함수값이야. 원함수야. 이런 데 집어넣으면 안 돼. 당연히 이런 데 집어넣으면 0이지. 자, 마이너스 1을 원함수에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가지고 3이 돼. 여기가. 그 다음에 플러스 1일 때의 함수값은 집어넣으면 여기가 7이 되거든. 그래서 이 7이 극대값, 3이 극소값이야. 그래서 답은 10이 되는 거야. 되게 쉬운 거야. 그런데 3차 함수는 맨날 나오는 건데 나올 때마다 도함수의 그래프까지 그려가지고 증가감소까지 하는 것은 번거롭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3차 함수에서 극대극소를 다 물어봤지 않니? 그러면 지금 3차의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3차 함수는 그래프의 모습이 두 가지가 가능한데 이거 아니면 이거란 말이야. 이 중에서 이 그래프 아니겠니? 맞지? 그럼 얘는 아니야. 그럼 이 그래프가 되는 건데 극소가 먼저 나오고 극대가 그 다음 나오지. 그런데 극대 극소는 반드시 미분했을 때 0 되는 x값에서 생기는 거거든. 자, 이것도 얘기할 게 있어. 뭔 소리냐면 어떤 함수가 x 이퀄 a에서 극값을 가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 조건이 두 가지야. 첫째는 f'a가 0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도함수 그렸을 때 x축이랑 만나는 곳에서 오직 거기서만 극값이 생길 수 있거든. 그런데 요 조건 말고 뭔가가 하나가 더 있어. 자, 요거를 설명할 텐데 예를 들어서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여기가 a야. 그러면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기 때문에 원함수는 올라갔다가 또 올라간다 그랬지. 뭐야? 지금 f'a는 분명히 0이거든? a일 때 x축을 지금 x축에서 접하니까. 근데 f'a는 0인데 그러니까 1번 조건은 충족을 하는데 여기가 극값이 아닐 수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가 플러스인데 여기도 플러스기 때문에 그래. 즉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돼.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 자,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얘기는 원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는 소리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극대가 되는 거고 극소가 되는 거야. 자, 이 두 번째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 이것만 가지고 fx가 a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어. 그런데 이 얘기는 좀 다른 거야. 그러니까 f'a가 0이야. 그러면 x 이퀄 a에서 극값 이거 아니라고. 이해돼? 극값을 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 조건만 충족됐다고 극값 갖는다 볼 수는 없어. 그런데 이쪽 방향은 당연히 참 아니겠니? 극값을 가지면 f'a는 당연히 0이야. 극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 두 개를 다 만족했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이거는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빠르게 풀 수 있단 말이야. 자, 이거 미분에서 0 되는 곳에서, 그러니까 미분에는 0 되는 곳에서 무조건 극값은 아니지만 거기서 극값을 가질 수 있는 후보인데 지금 극대극소가 다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0 되는 곳이 두 개면 거기서 극대극소가 다 생길 수밖에 없는데,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값,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보다 더 작은 값이잖아.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당연히 값이 더 작은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가 되는 거고 1에서 극대가 되는 거지. 그래프, 도함수 그래프 이런 거 그리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 미분에서 0 나오는 x값 중에서 작은 거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극소, 플러스 1 대입한 게 극대가 된다. 이렇게 간편하게 할 수도 있어야지 돼. 그 다음 461번은 자, 보세요.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을 갖는데 똑같은 소리인데 x 이퀄 a에서 뭐 극대든 극값을 가져. 그럼 다이렉트로 f'a는 0이야. 자, 이거는 성립한다. 이건 안 돼.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야. 극값을 가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 이해했을 텐데 내가 자꾸 또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얘기할게.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가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치자고. 예를 들어서 수능이 수능이 1등급이어야 되고 내신이 1등급이어야 돼. 뭐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지 서울대를 간다고 치자고. 그런데 이 말이 맞아 틀려? 내가 수능이 1등급 나왔어. 서울대 갈 수 있다. 이 말 맞아 틀려? 틀리는 거지.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고. 그 얘기하고, 자, 내가 서울대에 합격했어. 서울대에 합격한 애가 수능이 1등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당연한 거 아니야? 서울대 갔다는 얘기는 이 두 개가 충족이 됐다는 얘기니까 수능이 1등급이었다. 맞는 얘기라고. 자, 알겠지? 어떤 내용인지. x가 a에서 극값을 갖는다 그러면 무조건 f'a는 0인 거야. 그래서 얘는 이거 미분하면 2차가 나오겠지? 뭐 b는 사라질 거고, 그럼 a에 관한 2차가 나오겠지? 근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다? 0이라고. 그럼 거기서 a가 나올 거야. 아니, 해보지 뭐.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a가 되잖아. 이게 도함수지? 근데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12. 그 다음에 이 극소값 자체는 원함수의 함수값, 즉 y값이야.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그냥 넣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2에다 아니 플러스 2죠? 그 다음에 플러스 3 마이너스 a, 근데 a가 12잖아. 그럼 마이너스 12 플러스 b. 자, 이게 극소값인데 이게 마이너스 5라고. 그래서 b는 2가 되나요?
그래서 A하고 B를 더하면 되겠지. 얘는 뭐 도함수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그래서 fx가 이렇게 생겼겠지? 그래서 보다시피 극대값은 여기 마이너스 2에서 생기는 거지. 그래서 f-2가 극대값인데 15야. 그 다음에 이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답은 여기죠. 여기 y값이지. 여긴 1이란 말이야. 즉 f1이 이 문제의 답이야. 자, 그 다음에 이게 도함수의 그래프잖아. 얘를 미분해서 도함수의 그래프 식을 구하면 이거죠? 근데 이거 2차 항계수가 6이야. 그러면 6에다가 이게 도함수의 그래프니까 x 더하기 2, 자 x-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 전개하면 6x 제곱에 플러스 6x-12가 돼서 자 2a하고 6이 똑같아야 되니까 a는 3, b는 마이너스 10. 자 물론 여기서 이거를 두근이라고 놓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도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a, b가 나왔죠. 그럼 a, b 여기다 넣어줘. 그 다음에 f-2가 15라는 거 이용하면 c가 나오겠지. 그럼 a, b, c 다 나왔지. 그러면 f1 구할 수 있겠지. 자 지금 얘기한 부분은 그냥 산수 계산에 불과한 거니까 자, 마무리는 각자 하세요. 극대극소는 어디서 생긴다? f'x가 0이 되는 곳에서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f'x가 이제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가 되죠. 이거 이퀄 0이 되는 x 값이 그러니까 이거 0 나오는 x 값이 다름 아니라 이거의 근 아니겠니? 그죠?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까? 이 알파 베타가 구간 0초과 3 미만에서 생기라고. 즉 이 2차 함수의 x 절편이 0하고 3 사이에서 서로 다른 게 두 개가 생겨야지 극대극소를 이 범위에서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요 2차 함수는 자, 얘도 다시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0초과 3 미만의 범위에서 모두 생겨야 되는 거야. 그럼 이것도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가능한데 상수를 분리해서 하는 방법으로 한번 먼저 설명을 해볼게. 자, A를 내부로 두고 나머지를 이쪽으로 넘겨. 그러면 이 상수함수의 그래프는 가로선이 되고 요거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지. 자, 이 2차 함수를 그려볼까? 이렇게 되거든. 그럼 1,3이 꼭지점이고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야. 여기 당연히 2겠지. 원점을 지나니까. 근데 이거하고 이게 얘는 가로선이 될 거고 교점이 서로 다른 게 두 개가 나와야 되고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 0하고 3 사이에서 나오는 거. 그러면 여기는 구간 표시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둥근 괄호라는 것은 0하고 3의 등호가 없다는 소리고 0일 땐 여기죠. 3일 때는 여기 함수값을 좀 조사를 해보면 마이너스 9거든? 그러면 여기 3일 때 여기 어디 마이너스 9가 있다는 소리야. 그럼 그래프가 여기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응? 이 구간에서 이 2차 함수하고 이 가로선이 만나면 물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겠지.
그러면 어차피 그 구간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 구간만 요거를 표시하면 되지 않겠어?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어디서 만나야겠어? 여기서 이렇게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A가. 이런 데 가면 안 되지.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잖아? 그래서 A는 0하고 3 사이에서 이제 존재해야 되는 거야. 자, 0이 되면 안 되죠. 0이 되면 여기가 구멍이기 때문에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는 거고 3이 돼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안 돼. 그래서 답은 이렇게 돼야 돼. 자, 이렇게 상수를 분리해서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의 상황으로 바꿔가지고 푸는 게 선생님이 이제 권하는 방법이고, 그냥 하겠다. 자, 이 2차 함수의 x절편 두 개가 여기서 생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대칭축이 1로 고정되어 있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고 아래로 볼록이지? 그리고 3은 여기 있겠지? 대칭축으로부터 0은 한 칸이고 3은 두 칸이라는 거야?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x절편 두 개가 생겨야지 돼. 어디서? 0하고 3 사이에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생기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여기 x절편 두 개가 0하고 3 사이에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 문제가 원하는 어떤 상황을 표현하는 하나의 이제 예인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돼. 이 범위가 없어도 극대극소를 다 갖는 3차 함수의 이런 일반적인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됐어?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자,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A는 3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범위가 하나 있는 거야. 그런데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그냥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되는 그림이었는데 안 되는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 자, 되는 그림은 빨간색이고 안 되는 그림이 노란색인데, 왜 노란색이 안 되는 그림이냐면 얘는 지금 0하고 3 사이에 생겼잖아. 근데 얘는 지금 음수잖아. 0을 벗어났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x절편 두 개가 모두 이 사이에 두 개가 모두 여기 들어있어야지 되는 거거든. 0하고 3 사이에서 극대극소가 다 생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그림은 노란색, 되는 거 빨간색. 무슨 차이가 있냐면 0일 때의 함수값이 양수여야 돼. 자, 여기 0일 때의 함수값이 뭐야? a지. 이게 a가 양수여야 돼. 자, 0대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3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있었고 0일 때 함수값이 양수여야 된다는 조건만 0일 때 함수값이 a니까 a가 0보다 크다. 자, 아까 첫 번째 풀이 방법하고 똑같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3일 때는 안 따지나요? 자, 3일 때는 안 따져도 돼. 왜냐하면 0이 대칭축으로부터 한 칸이고 3은 두 칸이라고 그랬잖아. 만약에 0일 때 양수잖아, 함수값이. 그러면 3일 때는 0일 때보다도 훨씬 큰 양수가 돼. 이해되지? 1에 대해서 대칭이고 3은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1이야. 근데 여기 0일 때가 이게 양수야. 이게 이 점의 y좌표가 양수라고. 그러면 3은 여기 당연히 2일 거고 3은 이런 데 있는 애잖아. 얘는 구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양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3일 때는 안 따져도 된다. 따져준다고 틀리진 않겠지만 불필요한 어떤 계산을 하는 거겠지. 4차 함수는 fx가 ax의 4승 어쩌고 되는 거야. 그러면은 a는 또 양수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4차 함수를 알고 싶으면 이거의 도함수를 알아야 돼.
그럼 도함수는 3차 함수가 되고 당연히 3차항의 개수도 양수겠지. 그런데 도함수가 중요한 것은 x축하고의 관계야. 왜냐하면 도함수는 부호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도함수의 부호는 x축 기준으로 그래프가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x값은 바로 x축이랑 만나는 곳에서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함수, 3차 함수의 유형을 x축하고의 관계에 따라 분류를 하는 거야. 그래서 x절편이 3개가 나올 수 있지. 이렇게 생길 수 있잖아, 요 3차 함수가. x절편이 3개 생길 수 있잖아. x절편이 2개 생길 수도 있다? 그것은 이렇게 이럴 때 이러면 x절편이 2개가 생기지. 또 x절편이 하나 생길 수도 있어. 이렇게 생기거나 또는 3차가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 있다고 그랬잖아. 만약에 3차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x절편은 하나가 생기겠지. 그런데 3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이랑 여러분 3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이랑 안 만날 수 있을까? 자, 안 만날 수 없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무조건 한 번은 만나야 돼. 3차 함수 그래프는 x축이랑. 어떻게 그려도. 그러니까 분류를 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이 도함수인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죠. 그럼 이 그래프는 원함수를 밑에다가 그려보면 감소를 하네, 증가를 하네, 감소를 하네, 증가를 하네. 자, 이렇게 돼. 자, 이 모습이 4차 함수의 가장 일반적인 그래프의 모습이야. 자, W 비슷하게 생겼지. 아까 3차 함수는 대문자 N처럼 생겼지. 자, 여기는 W처럼 생긴 거야. 자, 이 세 가지는 여기는 구분하는 라인을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여기다 그리는 거야. 자,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여기 플러스죠. 그럼 여기까지 감소를 하고 여기서 증가를 해. 이 빨간색 그거 아닌데. 자, 이 그래프는 어쨌거나 여기를 기준으로 감소하고 그냥 증가해. 자, 이 그래프는 여기까지는 마이너스고 여기서부터 온통 플러스야. 얘도 여기까지 마이너스고 여기서부터 온통 플러스야. 그래서 얘도 감소하다 증가, 얘도 감소하다 증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자, 도함수가 x절편이 2개 있든 하나 있든,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있든 이렇게 있든, 자, 상관이 없이 자, 셋 다 똑같이 생겼다. V처럼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 아니면 이렇게라 그랬지? 4차 함수는 최고차항이 양수면 W로 생겼던지 자, V로 생겼던지 둘 중에 하나야. 4차는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자, 이거는 극값이 몇 개지? 3개. 극소가 2개고 극대가 하나야. 그래서 여기는 극값의 개수는 3이야. 여기는 자, 극소값 하나가 존재하지. 무조건. 그래서 여기는 1개. 그래서 3차 함수를 선생님이 2대 0이라고 표현했잖아, 아까. 자, 4차 함수는 3대 1이 되는 거야. 자, 역시 축구에서 3대 1 스코어도 잘 나오지 않니? 그래서 자, 4차 함수는 3대 1. 극값의 개수야. 물론 최고차항이 양수인 경우에 대한 설명이고 음수가 되면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극대가 2개고 극소가 하나지. 근데 여기서 가만 보니까 4차 함수는 최고차항이 양수인 경우에는 무조건 뭐가 존재하니? 극소값은 공통으로 존재하지. 무조건. 극소값은 어떠한 형태의 그래프에서도 존재하지. 4차항의 개수 양수인 경우. 여기 하나, 그 다음 여기는 2개가 극소값이야. 극소값이 없는 건 없어. 이해돼? 하지만 극대값은 여기만 존재하지.
여기. 그런 거야. 극대값은 레어 아이템이야.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 음수가 되면 극소값이 그렇겠지. 그러면 아까 3차는 이거 아니면 이거 어떻게 구별한다고 그랬지? 미분을 해서 얘는 2차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즉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4차는 미분을 하면 3차가 되는데 3차는 판별식 이런 게 없거든. 그래서 어려워. 그래서 여기도 알아도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미분을 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지 돼. 근데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게 판별식처럼 하나의 어떤 공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추가적인 어떤 풀이가 필요한데, 자, 요 문제에서 설명을 해줄게. 여기 4차죠. 4차항의 개수가 양수죠. 근데 극대 극소를 다 가지래. 그러면은 4차항이 양수면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겼는데 극대 극소가 다 있는 것은 그럼 이 그림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 그림이 되려면 뭐라고? 미분한 3차가 서다세실. 서다세실이어야 돼. 쟤를 미분해. 됐죠? 요거 이퀄 0이라고 놓고 3차 방정식이 되고 얘가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지면 되는데 판별식 그런 거를 그냥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여기 인수분해가 한 번 되잖아? 6x로 묶을 수 있죠. 자, 이해되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그럼 일단 여기서 0이라는 실근이 하나 튀어나왔지?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지금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지 돼? 0이라는 실근 하나 나왔지? 그럼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오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려면 여기서 이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지? 그럼 9-8a가 0보다 크면 돼. 그래서 a는 8분의 9보다 작으면 되거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에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도 하나가 있으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되는 것 같지만 안 될 수가 있지. 여기서 나온 근 중에 하나가 0이야. 그러면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안 된단 말이야. 세 개가 다 달라야 되거든. 그러니까 절대로 이미 나와 있는 0이 여기서 한 번 더 나오면 안 돼. 그거는 0을 x에 대입한 게 0 되면 안 돼. 즉 a가 0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이건데 거기서 0은 제외해야 돼. 그럼 0을 여기서 어떻게 제외하느냐? 여기 0이 이렇게 있잖아. 걔를 칼로 그냥 칼로 도려낸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을 만약에 이게 A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답은 이렇게 되는 거야. A는 0보다 크고 8분의 9보다 작다. 또는 A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개의 구간으로 표시돼야 되는 거야. 0은 되면 안 되니까. 그랬을 때 정수는 최대값이 여기 1이네, 1. 여기 마이너스 1이 그 최대값을 물었으니까 1이 되는 거야. 최대 최소는 이미 다 개념을 파악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왜 그러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이 구간이 그 그래프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찾은 다음에 가장 높이 있는 그 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 될 거고 가장 낮게 있는 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 되겠지. 그래서 역시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이 그래프의 모습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미분을 해. 자, 이렇게 됐네.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4x로 묶어주면 이게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그럼 이퀄 제로가 되는 x값이 서로 다른 3개가 나오는 거 보이니? 미분에서 0 되는 x값이 서로 다른 3개가 있어.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 있어. 그러면 이 그래프는 4차 함수인데 미분에서 0 나오는 게 서로 다른 게 3개가 있다. 그럼 멀쩡하게 생겼다는 얘기지.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는 음수야. 그러면 W가 아니라 M자 모형으로 생겼을 거야. 그러면 이게 극점이 여기 세 군데에서 생기는 거거든. 그러면 함수값을 조사해서 표시한 다음에 찍찍찍찍 연결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이렇게 되거든. 마이너스 2 여기 지난다고. 0일 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3 여기 지나. 그 다음에 1일 때의 함수값은 다시 마이너스 2가 돼.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바로 여기니까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생겼다. 물론 곡선이지. 근데 상관없다고 그랬어. 이렇게 그려도. 자,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존재한대. 그럼 마이너스 2는 여기 어디 있겠지? 마이너스 2일 때가. 그럼 마이너스 2일 때의 함수값은 여기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6에다가 8에다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11 여기가. 그 다음에 오른쪽 끝이 1이잖아. 그럼 1은 여기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존재하니까 최소가 마이너스 11이고 자, 최대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최대에서 최소를 빼면 9죠. 그 다음에 자, fx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해보자. 자, 미분한 다음에 이퀄 제로가 나오는 걸 찾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하는데 앞에 거 2개 묶어주고 뒤에 거 8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지. 그럼 공통인수가 x-1이 있고 뭐 4를 앞으로 뽑아주면 여기 x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거 이퀄 제로가 되는 x값이 몇 개야? 1개죠. 4차 함수가 가장 일반적인 그래프인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려면 미분한 게 0이 나오는 게 3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미분해서 0 되는 게 여기서는 x가 없잖아. 1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극점이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야. 미분해서 0 나오는 곳에서 극점이 생기는데 그 미분해서 0 되는 곳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극점이 하나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 하나인 그 극점은 당연히 미분해서 0이 되는 그 하나인 게 x가 1이잖아. 그럼 1일 때의 함수값이 바로 극소값이기도 하고 최소값이기도 하지. 전범위에서 생각했을 때. 그럼 1일 때의 함수값이 이 문제의 최소값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얘기지. 자, 그럼 1을 대입하면 자, 이렇게 되고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래서 이렇게 3개가 없어져서 a는 넘어가서 자, 4가 돼. (489) 마지막으로
상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귀퉁이를 자른데 그럼 x, x 정사각형 모양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납작한 상자가 만들어지지. 그럼 상자의 밑면에 가로의 길이는 12-2x 되는 거 알죠? 양쪽으로 잘랐으니까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밑넓이는 12-2x의 전체 제곱이죠. 높이, 만들어진 상자의 높이는 다름 아니라 x죠. 자, 이게 상자의 부피야. 그러면 뭐 이거 그냥 전개할까? 그럼 4x 3승이 되고 마이너스 48x 제곱이 되고 플러스 144의 x가 돼. 이게 이제 뭐 vx라고 할까? 자, 얘를 미분하면 12x 제곱에 마이너스 96x 더하기 144 이렇게 돼. 그래서 이게 0도 있는 게 필요한데 12로 나눠주면 자, 이렇게 돼서 x는 2 또는 6이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미분에서 0 되는 곳이 두 개야. 2하고 6이야. 그럼 2일 때 함수값은 여기다가 이거랑 이거랑 지금 똑같은 거니까 여기다 그냥 넣을까? 64 곱하기 2니까 128. 그 다음 6일 때 함수값은 0이네. 그래서 요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여러분 이 x의 범위가 있지. 이 x는 지금 양쪽으로 잘라야 되니까 6보다 클 수는 없겠지. 6보다 작아야겠지. 12를 양쪽으로 x만큼 자르는데 길이니까 0보다는 커야 되고 6보다는 작아야 돼.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x는. 그러니까 최대값은 어디다? 2일 때 함수값이 최대값이 돼. 아까 2일 때 128인가 그랬거든. 그래서 정답은 128인데 참고로 최대 최소의 이렇게 활용 문제는 답이 항상 어디서 나오냐면 극값에서만 답이 나와. 즉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값 중에서 문제에 주어진 그 조건에 맞는 곳에서 무조건 답이야. 이런 거 그릴 필요도 없어. 지금 여기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x값이 2 또는 6이잖아 여기서. 근데 6을 잘랐다는 얘기는 11을 양쪽에 6 자르고 6 자르면 상자가 안 되지. 그러니까 6은 탈락이고 2일 때가 답이라고. 그래서 여기 만들어진 식에다가 2를 넣어준 게 이제 답이 되는 거야.